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세 글자 이야기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세입니다. 백중세. 맏아들 할 때 쓰는 맏백자, 버금중자, 둘째란 뜻입니다. 형세세자 해석하면 첫째와 둘째의 형세, 이걸 백중지세라고도 합니다. 의미, 힘이나 능력 따위가 서로 엇비슷하여 누가 더 낫고 못함을 가리기 힘든 형세를 말합니다. 자, 형제들을 가리킬 때 중국에서 백중숙계라는 말을 씁니다. 백자는 첫 번째에다 쓰고 그래서 큰아버지를 백부라고 합니다. 둘째는 중, 버금중자에서 중부 하면은 형제 중에 두 번째를 중자 쓰고, 숙자는 셋째 숙부, 넷째 숙부 하는 식으로 가운데 쓰고, 막내에게는 계자 씁니다. 계부하면 막내란 뜻입니다. 요즘은 한 집안에 형제들이 한두 명밖에 없죠. 그러나 옛날에는 어머님이 20대부터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60대까지 낳고 그랬습니다. 자, 그 미국의 가족의 예를 들어볼게요. 그 미국의 가족은 아버지가 19살, 어머니가 17살 때 결혼했대요. 그래서 19명의 자녀를 낳았답니다. 2년마다 한 명씩 낳았다면 19명 낳으려면 얼마 걸릴까요? 거의 40년이죠. 40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막내가 있다고 봐요. 막내. 19번째 막내 입장에서 볼 때는 첫째 형과 둘째 형은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아버지와 거의 같이 보여요. 그런 경우를 백중세라고 합니다. 막내 입장에서 첫째와 둘째 형은 그냥 그게 다 그거예요. 아주 까마득한, 넘볼 수 없는. 그럴 때 백중세라고 하고, 마라톤에서 예를 들까요? 10,000명이 마라톤 뛴다고 해봅시다. 제가 5,000등쯤 뛰고 있어요. 5,000등 뛰는 사람한테 1등과 2등과 100등은 거의 그게 그겁니다. 까마득한, 넘볼 수 없는 존재죠. 그럴 때 백중세라고 표현합니다. 백중세. 힘이나 능력 따위가 서로 엇비슷하여 누가 더 낫고 못함을 가리기 힘든 때를 백중세. 비슷한 말 많이 들어봤죠. 밑에 막상막하, 안일막자, 위쌍자, 안일막자, 아래하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다. 실력이 비슷비슷하다. 난, 형, 난제. 어려울 난자, 형령자, 어려울 난자, 아우제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형만한 아우 없다. 그래서 형은 잘한다는 뜻이 있고 아우는 못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형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동생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실력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배수진이란 얘기가 나왔네요. 많이 쓰이는 고사성어입니다. 등질 배자, 등에다 지는 가방을 배낭이라고 할 때 등질 배자입니다. 물숫자, 진칠 진자. 전쟁하기 위해서 병사나 무기를 느려는 것을 진이라고 합니다. 진. 해석은 큰 물을 뒤에 두고 치는 진. 의미, 어떤 일에 죽기를 각오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경우를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배수진. 자, 밑에 글자 볼게요. 언덕 모습을 갖다가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언덕부자라는 한자입니다. 고대 중국의 전차는 2명이 탔습니다. 한 명은 마부, 한 명은 전사입니다. 그 전차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술의 거자가 됩니다. 위에 한일자 같은 것은 바퀴, 아래 한일자 같은 것도 바퀴고, 가운데 마부와 전사가 타는 두 칸이 있죠. 그걸 갖다가 굴 때 차축으로 연결한 것이 수레거자 차차자입니다. 자, 언덕부자에다가 수레거자가 합쳐진 글자가 진칠진자예요. 언덕에다가 수레를 쫙 늘어놓았습니다. 뭘 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걸 진친다고 합니다. 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을 칠 때 가장 좋은 진은 배산지지입니다. 배산진. 산을 등지고 치는 진법이 가장 좋아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6.25 때 실제 높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던 것. 높은 곳 차지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우선 적들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돌멩이를 던져도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게 쉽죠.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은 배산진을 치는 겁니다. 산을 등지고 치는 진법. 잘못하면 도망가기도 쉽고. 그런데 물을 등지고 친 진법, 이것은 평상적인 일상적인 것은 이건 치면 안 되는 진법입니다. 자, 쓰임 하나 보고서 배수진에서 더 이야기할게요. 6.25 전쟁 당시 미 워커 장군 낙동강의 배수진 치다. 치다. 배수진을 쳐서 성공한 예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유명한 것은 한나라 명장 한신이 썼던 전법입니다. 중국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왕은 진시황이지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중국에는 7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을 전국 칠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시황이 6나라를 정벌하고서 기원전 221년에 중국 최초의 통일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런데 진시황은 너무 가혹한 정치를 쓰기 때문에 진나라에 정복당했던 6나라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최후의 2사람으로 나중에 좁혀지는데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모든 병사들을 규합하게 됩니다. 결국은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의 항우를 죽이고서 진나라를 이어서 중국에 400년간 지속되는 통일국가인 한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정벌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한나라 명장 한신입니다. 한신. 자, 한신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한신이 어느 날 우윗나라를 격파합니다. 우윗나라와의 싸움에서 이겼지만은 한신의 부하들도 많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쉴 시간도 없이 조나라의 20만 대군과 싸워야 될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병사에다가 신병을 급히 모집해서 3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조나라 20만 대군과 싸워야 될 입장입니다. 시간도 일주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조나라는 튼튼한 성 안에 들어있고 식량도 넉넉했습니다. 조나라 장군은 뭐라고 하느냐, 한신은 싸움의 명장이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고 버티고만 있자. 그럼 바쁜 한신은 결국은 그냥 물러날 것이다. 한신의 생각은 반드시 쳐야 된다. 그런데 성 안에 들어있는 20만을 신병 3만으로 칠 수 있을까요? 자, 전쟁에서는 성 안에 든 병사를 치려면은 공격하는 편에서 2배의 병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나라의 20만 대군을 치려면 40만 대군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신에게는 싸움해보지 않은 신병 3만 명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신의 생각은 뭐냐? 조나라의 성 안에 있는 조나라 병사 20만을 끌어내야만 그나마 승산이 있다. 그래서 한신은 자기 부대 병사들을 세 부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 2,000명을 한 장수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장군은 조용히 이 2,000명을 데리고 산속에 숨어 있으시오. 조나라 성 뒤쪽에는 산속에 숨어 있고 이틀 점심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멸하더라도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틀 점심때쯤 돼서 나와서 조나라 성에 가보면 조나라 성이 텅텅 비어 있을 테니까 거기다 한나라 깃발 꽂으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0,000명에게는 미리 가서 조나라 성에서 보이는 강가에다가 배수진을 치게 합니다. 물을 등지고 진을 치게 하죠. 자, 그것을 본 조나라에서는 저건 분명히 속임수다.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척후병을 보내서 사방에 매복병사가 있나를 찾아봤지만은 매복병사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지키기로 했지만 몸이 근질근질해져서 결국은 첫날 조나라가 배수진 친
만명과 싸움을 한번 해보는데 싸움을 그렇게 잘 하는 병사들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얻은 조나라는 다음날 전면전을 펼칩니다. 자, 저 만명 오늘은 쓸어버리자. 역사는 명장 한신을 죽인 장군으로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자신감에서 20만 대군을 몰여서 만명을 칠 때 거기에 본진에 있던 18,000명과 만명이 합세해서 조나라 대군과 격렬하게 싸웁니다. 조나라 대군이 20만이지만은 한나라는 그러니까 3만에서 2,000명 빼면 28,000이죠. 28,000명이 신병이지만은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패가 결정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중에 산속에 있던 2,000명의 병사들이 조용히 비어있는 조나라 성에 가서 깃발을 꽂습니다. 그래서 조나라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서 결국은 20만 대군이 한신의 3만 병사에게 결국은 격파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유명한 한신의 배수진 전법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왜 한신이 배수진을 쳤을까요? 첫 번째는 조나라 20만 대군을 끌어내기 위한 전법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만약에 신병 3만을 갖다가 산을 등지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싸우지도 않고 다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등지고 치면은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죽을 각오로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한신이 얘기했던 2,000명의 병사를 매복시키지 않았다면 이 전법은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고서 이 전법을 썼지요. 자, 배수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전법을 배수진이라고 하는데 한신은 성공했습니다. 항우도 한번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잘못 쓰면 전멸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북상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신입장군이 남한강 편에다가 배수진을 쳤다가 안타깝게도 전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멸. 자, 배수진은 죽을 각오로 어떤 일에 임할 때 배수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